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또 한 번 터지면서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달리며 단독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최근 2경기 연속골이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8호 골을 기록하면서 팀의 우승뿐 아니라 자신의 통산 2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도전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 경기 손흥민 선수의 단 하나의 유효 슈팅으로 토트넘이 2대0으로 이겼는데 경기 내용 어땠는지 주요 장면 통해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첫 번째 경기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토트넘이 팰리스를 2대1로 꺾으면서 10경기에서 승점 26점을 얻었고요. 이로 인해 맨시티 21점, 아스널 21점이죠. 승점 차이를 5점 차로 벌리는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현재 득점 선두는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인데 9골을 기록 중이죠. 손흥민 선수 8호 골로 단독 득점 2위가 됐고 한 골 차로 따라붙게 됐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에서 주목할 부분은 역시 우도기 선수가 몸 상태 문제로 아예 명단에서도 빠졌던 것인데요. 지난 9라운드 풀럼전에서 조기 교체된 것이 체력 안배 차원인 줄 알았는데 조금의 통증이 있었다고 해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난 시즌 그리고 오랫동안 토트넘의 주전 레프트백으로 활약해왔던 벤 데이비스를 선발 출전시켰고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비수마가 선발 출전하면서 지난 풀럼전과 2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손흥민 최전방, 히샬리송 쿠루세프스키 좌우 측면, 메디슨 플레이메이킹, 비수마 사르의 투볼란치, 그리고 판더펜 로메로의 센터백 조합에 페드로 포로 라이트백,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수비적인 선수들을 먼저 내세웠죠. 슐롭, 에두아르, 아유를 3톱으로 뒀습니다. 미드필더를 볼 수도 있는 슐롭을 왼쪽 측면에 전진 배치시켰고 휴스, 두쿠레, 레르마의 3미들, 미첼, 게히, 안데르센, 워드가 포백, 존스톤이 골문을 지켰는데요. 경기 초반에는 오히려 수비적인 위치로 나서서 확실하게 역습 전략을 취한 팰리스가 먼저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전반 6분에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전개시킨 역습 상황에서 에두아르가 슬쩍 피딩해준 것을 미드필드인 휴스가 이어받아서 배후 공간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토트넘의 라인이 높았고 말씀드린 대로 역습 상황이다 보니까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요. 휴스가 돌파하는 상황을 판더펜이 전진 수비로 차단하기는 했는데 다시 흘러나온 공을 휴스가 잘 받아낸 이후 오른쪽 측면에 아유의 침투에 맞춰서 정확하게 전환 패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아유 역시 벤 데이비스가 따라 들어와서 수비해주긴 했지만 빠른 타이밍에 오른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문 구석을 잘 노렸지만 비카리오 골키퍼가 대단한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방해냈습니다. 전반 7분에는 오른쪽 풀백인 워드의 강한 전진 패스, 직선적인 패스를 슐럽이 슬쩍 흘려준 것을 에두아르가 이어받아서 반박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가며 또 한 번 토트넘의 골문을 노렸는데요. 심지어 이 슈팅도 골문 구석으로 날카롭게 날아들고 있었지만 비카리오 선수가 몸을 쭉 뻗어서 던지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오히려 팰리스가 2차례 득점에 근접한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토트넘은 전반 9분, 이날 경기는 히샬리송 선수의 왼쪽 측면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센터백인 판더펜이 높이 올라와서 기점 패스를 쭉 뻗어서 연결해주고 히샬리송이 이 공을 받자마자 메디슨이 하프 스페이스로 빠져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스루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를 받은 메디슨이 문전 왼쪽까지 파고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벼로 침투하는 과정 속에 컷백을 주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공간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도 손을 쭉 뻗으면서 이쪽으로 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빠른 타이밍으로 패스를 주기만 했으면 가볍게 밀어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메디슨이 한 번 더 치고 들어가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앞쪽 공간이 사라졌고 그래서 뒤쪽으로 꺾어서 컷백을 줬지만 이 컷백은 벤 데이비스가 침투하고 있는 그 사이 공간으로 이어지면서 손흥민과 데이비스 모두 받기 어려운 가운데 미드필드인 레르마가 따라 나와서 차단을 했습니다. 메디슨의 판단이 아쉬웠던 장면이었는데요. 전반 15분에는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에서 메디슨이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 이 직접 프리킥을 비수마가 차겠다고 나섰는데 허무하게 허공으로 날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팰리스의 초반 공세에 이어서 토트넘도 반격에 나선 공격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전반 17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쿠루세프스키가 왼발로 꺾어서 문전 왼쪽 깊숙한 부근으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고 이 크로스 패스를 수비 뒤쪽으로 열심히 뛰어들어간 히샬리송이 헤더 떨궈주기 패스까지 가져갔으나 이 패스를 받은
메디슨의 하프 발리 슈팅이 조금은 바깥쪽으로 빗 맞으면서 크게 벗어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날 메디슨의 패스 시도와 슈팅 시도가 조금은 부정확했고, 반면에 우도기가 없는 가운데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은 살아나지 못했어요. 벤 데이비스가 속도라든지 몸싸움이라든지 또 수비 커버라든지 많은 면에 있어서 우도기보다 역동성이 떨어졌는데, 대신에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 더 많이 뛰어주고 빨리 뛰어주고 사이드 플레이를 해주면서 돋보이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 20분에도 판더펜의 또 전진 패스를 받은 히샬리송이 사이드에 넓게 벌려 있다가 이 공을 받아서 메디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서 오른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초반 20분까지는 토트넘 공격 라인에서 히샬리송이 가장 돋보이는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토트넘의 공격 전개를 막기 위한 펠리스의 계획적인 안티풋볼성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전반 30분이었는데 로메로 선수가 공중볼을 커트하려고 이제 공을 바라보고 있는데 펠리스의 최전방 공격수인 에두아르가 노골적으로 공이 아닌 로메로를 보고 들어가서 가격해서 넘어뜨리는 장면, 조금은 이제 파울성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를 위축되게 만들고 컨디션을 떨어뜨리려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닌 게 다시 2분 뒤에는 판더펜이 수비 라인에서 공을 끌고 올라올 때 뒤에서 에두아르가 달려들어와서 백태클성 파울을 하고 말았거든요. 주심이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성의 단호한 징계가 나오지 않은 게 아쉬웠는데,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펠리스의 공격 라인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좀 거친 플레이를 통해서 토트넘 선수들을 괴롭히고 신경질적으로 만들고 컨디션을 떨어뜨리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토트넘이 라인을 높이고 빌드업하는 팀인데 이 선수들을 이제 압박할 때 파울이 계속 나오면 당연히 템포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전반 35분 이런 가운데 펠리스가 또 한 번의 좋은 역습을 보여줬는데요. 센터백인 안데르센의 패스 공급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롱패스를 배후 공간으로 찔러 넣었고, 아유 선수가 판더펜의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면서 이 공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판더펜이 훨씬 더 빨랐습니다. 뒤에서 달려들어왔지만 더 먼저 공에 도착하면서 걷어내면서 위기를 무마시켰는데, 사실 한 발만 늦었어도 아유가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었고 비카리오 골키퍼까지 전진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롱볼과 직선적인 축구를 통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달아 코너킥 공격 기회를 만들었고, 전반 41분에 워드의 왼발 슈팅이 크게 벗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문전이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가운데 전반 45분에도 토트넘이 상대의 이제 밀집 수비와 역습에 좀 고전하다 보니까 메디슨이 뒤로 많이 내려와서 공을 연결하려고 했는데, 메디슨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도 아유가 거친 파울로 메디슨을 넘어뜨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주심도 벌써 두 번째다, 한 번 더 하면 경고다라고 구두주의를 줬는데, 이미 앞서서 로메로나 판더펜이나 메디슨 많은 후방 선수들에게 이제 파울성 플레이를 통해서 제어하는 압박이 아니라 이건 안티풋볼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확실한 경고를 꺼내서 좀 제어해주지 못했던 심판의 판정 기준이 조금 아쉬웠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반 45분은 올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거의 최악의 경기력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우도기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왼쪽 측면 공격의 루트가 제한된 것도 있지만 센터백 라인들이 이런 거친 압박 속에 공을 잘 뿌려주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거의 공을 잡지 못하고 상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 그 오른쪽 역시도 포로 선수가 상대의 배후 침투 커버에 신경 쓰다 보니까 공격 가담을 하지 많이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전했습니다. 전반전 기록을 살펴보면 토트넘이 73%나 볼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팰리스가 슈팅 숫자 8대3으로 크게 앞섰고, 오히려 유효 슈팅도 팰리스가 2개를 가져가면서 토트넘은 단 하나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전반전을 보였죠. 토트넘이 본래 공격적인 축구, 주도적인 축구를 하다 보니까 문전 클리어링 횟수가 많지 않은데 오히려 팰리스의 클리어링이 5개, 토트넘이 16개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프타임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왼쪽 풀백인 벤 데이비스의 공격 지원 능력과 더 수비적으로 피지컬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레프트백으로 출전시켰습니다. 전반전 평균 위치를 보시면 우도기가 있을 때는 우도기가 굉장히 높은 위치, 상대 지역까지 올라가주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커버해주고, 그로 인해 히샬리송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사이드라든지 중앙 지역의 공격에 커버가 가능한데, 벤 데이비스가 그런 역할을 못해주고 거의 수비수에 가깝게 뛰다 보니까 히샬리송이 오히려 왼쪽 윙백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게 됐고, 연쇄적으로 공격수들이 한 칸씩 내려가다 보니까 전방 지역의 지배력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반전 초반에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52분에 또 한 번의 역습 기회에서 아유가 왼쪽 측면 전방으로 깊숙이 찔러준 스루패스를 슐럽이 이어받아서 포로까지 1대1 상황에서 제쳐내고 컷백을 준 것, 에두아르를 스치면서 이제 문전으로 골문 쪽으로 공이 흘러 들어갔는데 로얄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면서 걷어냈습니다. 이 위기 뒤에 기회가 왔는데요.
53분 토트넘이 마침내 상대 지역을 지배하면서 특유의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센터백인 로메로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까지 올라와서 사이드라인으로 벌려있던 포로에게 전진 패스를 줬고, 이 상황에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있던 사르가 부지런히 사이 공간으로 치고 들어갔던 게 주효했습니다. 포로가 이 사르의 침투에 맞춰서 스루 패스를 줬고, 사르가 이어받은 이후 컷백을 줬는데요. 이 컷백이 메디슨에게 전달이 됐고, 메디슨도 문전에 침투해 있던 손흥민, 히샤이성이 건드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거의 슈팅에 가까운 크로스 패스를 때렸는데, 이게 손흥민 선수에게 이어지진 못했지만 걷어내려던 워드를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책골이 됐고, 이로 인해 토트넘이 이 시점까지도 유효 슈팅이 없었지만 1대0 선제골을 얻었습니다. 사실 후반전에도 경기력 자체는 좋지 않았는데 조금은 행운이 따르기도 했고, 꾸역꾸역 골을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이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도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55분 토트넘이 곧바로 실점할 수 있었던 위기가 있었어요. 이날 경기 평소보다 후방 지역의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상대의 전방 압박이 거칠게 들어왔고 또 조직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55분의 장면을 보시면 로메로가 비수마에게 패스를 전달하는 순간에도 휴스 선수가 비수마를 압박해야 한다고 동료 선수들에게 지시해주고 있고, 실제로 뒤에 있던 두쿠레 수비형 미드필드가 쭉 올라와서 비수마를 압박해주면서 공을 따냈고, 이렇게 흘러나온 공을 에두아르가 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로메로가 빠르게 반응해서 블로킹으로 막아냈던 장면입니다. 0대1로 끌려갔기 때문에 팰리스는 이제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60분에 슐럽을 빼고 조금 더 공격적인 유망주 락사키를 투입을 했고요. 토트넘도 63분에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히샬리송과 비수마가 조금은 부진하기도 했고 지쳤고, 또 공격의 날카로움을 더하면서 이날 비수마가 유독 부진했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과 호이비에를 투입했는데, 이 교체 전략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이 완벽하게 맞아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선수들이 득점 상황에 기여를 했는데요. 66분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 후방에 있던 사르가 왼쪽 전방으로 정말 대단한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 이 전환 패스를 브레넌 존슨이 사이드라인에 붙어서 헤더 패스로 탁 흘려줬어요. 그 패스를 메디슨이 이어받았고, 이어받는 순간 다시 하위 공간으로 존슨이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메디슨이 바로 줄 줄 알았기 때문에 많은 팰리스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 쪽으로 몰려 있었던 가운데 존슨이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와 주니까 허를 찌른 것이죠. 메디슨의 패스를 받은 존슨이 여기서 공을 받으니까 또 그쪽으로 팰리스 선수들의 시선이 쏠리잖아요. 이러면서 순간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 상황이 됐고, 존슨의 컷백을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가볍게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도 골키퍼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수비가 따라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안일하게 밀어 넣었다가 막힐 수가 있었거든요. 이걸 바깥쪽으로 잘 구석으로 밀어 넣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2대0 추가골, 쐐기골을 통해서 안정적인 리드를 잡게 됩니다.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팰리스가 70분에는 휴스와 미첼을 빼고 클라인과 아하마다를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요. 83분에는 쿨루셉스키와 공을 주고받은 호이비에르 선수가 사르의 배우 침투에 맞춰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사르는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스루 패스를 시도했는데, 이게 수비를 감아 들어가는 스핀을 좀 먹여줬어야 되는데 직선적으로 패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데르센이 차단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닿지는 못했어요. 번리전의 이 포로처럼 감아줬더라면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승기를 잡고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88분 토트넘은 또 한 번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되는데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를 빼고 부상에서 돌아온 브라이언 힐과 벤탄쿠르를 투입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벤탄쿠르 선수는 십자인대 부상 이후 무려 8개월 만에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이 가운데 사실은 조금은 몸 상태가 떨어져 있는 선수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홈팀 특유의 막판 힘이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이 만회골을 내주게 됩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이었는데요. 안데르센이 오른쪽 측면에서 깊숙하게 반대편으로 연결해준 패스를 포로가 헤더로 잘라내려다가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게 포로의 단점이죠. 헤더 커트, 공중볼 수비에 큰 약점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공을 아유가 가슴 트래핑으로 받고 슈팅해서 득점을 했는데, 이 가슴 트래핑 과정에서 가슴이 아닌 손으로 공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이 의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VAR 체크가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보이기에는 손에 맞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슴을 맞고 내려온 것이다, 이런 판정이 내려오면서 이 만회골은 인정이 됐습니다. 추가 시간이 꽤 길게 지어졌어요. 애초에 8분이 주어진 데다가 이 VAR 판정으로 인해서 거의 13분, 14분 가까이 추가 시간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골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계속해서 코너킥 공격에서도 골키퍼인 존스톤이 올라올 정도로 팰리스가 총공세를 펼쳤고요. 실제로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는 교체로 들어온 브라질 공격수 프랑사의 헤더 패스를 받은 마테타의 왼발 슈팅이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포로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며 마테타의 슈팅을 방해했고, 그 덕분에 슈팅이 빗나갔기 때문에 토트넘이 결국에는 2대1 승리를 지키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경기 점유율에 있어서 토트넘이 76%를 가져갔지만 슈팅 수는 13대3으로 오히려 열세였고요. 기대 득점도 팰리스가 0.64골, 토트넘이 1.12골. 결과적으로 유효 슈팅은 손흥민 선수의 득점 한 장면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이 고전한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카리오의 선방 2회까지 있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천신만고 끝에 승리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분명히 선두 자리를 지켰고 이 승리는 억경 속에서도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질 10라운드 경기들을 보면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아스널이 오늘 밤 28일 토요일 밤 11시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경기하고요. 맨체스터 시티는 10월 30일 월요일 새벽 0시 30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더비를 펼치게 됩니다. 아스널이 셰필드를 손쉽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맨시티가 비록 맨체스터 더비지만 맨유보다 경기력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점 차이를 다시 2점 차로 좁힐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토트넘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토트넘의 일정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11월달 일정을 살펴보면 11월 7일 화요일 새벽 5시에 첼시와 경기합니다. 토트넘이 영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경기했고 11라운드는 월요일에 치르니까 충분히 체력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의 11일 경기, 돌풍의 팀 에스턴 빌라와 11월 26일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마침내 12월 4일 1시 30분에 맨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 일정 때문에 웨스트햄과의 주중 경기는 조금 늦게 휴식을 하고 치를 수 있도록 12월 8일 새벽 5시 15분 금요일 경기로 조정이 됐습니다. 과연 토트넘의 무패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